한강 교랑 폭파로 인한 참사와 적의 도화저지 이런 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최병덕 참모총장은 공병감에게 한강 교량을 폭파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. 그것이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반경입니다. 이때는 그 한강 다리 인도교에 수많은 차량, 군용 차량이라든지 또 민간인들 다 이렇게 빽빽하게 발 디딜 틈이 없이 이렇게 남쪽으로 다리를 건너고 있던 중이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터뜨려 가지고 군인과 피난민 뭐 무차별적이죠. 그렇게 한 500 내지 800명이 거기서 희생이 됩니다. 이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무모하게 사전에 어떤 협력이라든지 또는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에 대해서 다리를 건너지 못하도록 경고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없이 새벽 2시면은 캄캄한 밤 아닙니까? 그리고 그때는 등화 관제를 했기 때문에 불을 켜지 못하게 돼 있었죠. 그런 그야말로 시커먼 집단이 그냥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폭격을 터뜨렸으니까 이런 큰 그 희생 그리고 이 후유증으로 인해서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됩니다. 이것은 한강 다리가 끊어진 뒤의 모습입니다. 엄청난 폭발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. 이것은 철교 부분인데 철교도 마찬가지로 부서졌는데 철교는 두 개가 상하행선이 있는데 하나가 조금 그 손상만 있고 그래도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습니다. 그것을 복구해 가지고 북한군이 넘어오게 됩니다.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철교가 어떻게 부서졌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. 한강 교량 폭파한 효과는 있었습니다. 북한군이 3일 동안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. 북한군이 그 한강에 왔을 때 배가 없었습니다. 배는 전부 다 남쪽에서 가져가 버렸죠. 그런데다가 한강 인도교, 한강 철교 전부 다 부서지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건너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. 그래서 북한군은 나름대로 그 공병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했습니다. 배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우회해서 여주 양평 쪽으로 우회를 한다든지 그런 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서울이 지키란 전차를 어떻게 그쪽으로 옮겨갈지 사실 답이 없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은 그 손상만 입은 한강 그 철교 그걸 복구해 가지고 7월 1일 날 전차를 가지고 남하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3일 동안 저지한 효과가 있었습니다. 물론 그 사이에 우리가 한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또 미군들 출동할 시간도 벌었죠. 우리에게는 한강철교 폭파 단절로 인해서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. 이것은 7월 1일 날 북한군입니다. 국군이 아닙니다. 7월 1일 날 그 철교 하나를 손상된 철교를 복구해 가지고 북한군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한강 다리 폭파의 그 문제점은 우리 국군이 전부 후퇴하지 않은 상황에서 폭발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싸우던 국군이 서울 외곽에 와서 싸우고 그 다음에는 한강 이남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벌써 다리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중장비를 다 못 가져왔습니다. 뭐 개인화기라든지 기관총 정도는 그 들고 올 수 있었지만은 트럭이라든지 또는 대포 이런 것은 당연히 가져올 수가 없죠. 그래서 우리가 한강 방어선에서 총하고 기관총밖에 없었다.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뼈아픕니다. 그 38도선에서 지키던 무기들을 들고 와야 되는데 다리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못 가져왔다는 거. 그리고 뭐 각종 비밀 서류도 많이 방치가 됐고 또 용산 피복 창고도 그대로 소각도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. 결국은 북한군이 우리 국군 복장을 탈취를 해가지고 위장 군대를 가동을 했죠. 우리나라 국군은 잘 속지 않지만 미군들은 이 가장 국군복을 입은 북한군에게 여러 차례 속은
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적을 도와주고 말았다, 이런 점도 있습니다. 얼마나 급했으면 그 김백일 참모차장이라든지 장창국 작전국장마저도 한강 다리가 끊어진 다음에야 다른 수단으로 남쪽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. 작전을 하는 사람들까지 챙기지 않았을 정도니까 최병덕 참모총장이 정말 경황이 없지 않았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우리에게 참 슬픈 소식이라는 게 그 서울대병원에 있던 우리 국군 부상병들, 그리고 거기에 한 개 소대가 경비하고 있었습니다. 이 사람들 챙기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 전부 경비소대가 전사하고 국군 부상병들 다 죽었습니다. 여기 보면은 갑자기 그 밀어닥친 북한군이 그 병원 경비소대를 제압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국군 부상병 100여 명, 그리고 또 일반 환자나 의사, 간호사까지 900여 명을 그 담 밑으로 끌고 가서 총검과 수류탄으로 무참하게 살해했다. 이거 주민들이 그 냄새가 나고 파리 끓고 이러니까 그거를 보고 알았죠. 북한군 만행을 짐작했지만은 적치하에서 뭐라고 말은 못하고 나중에 서울대병원에 현충탑을 세웁니다. 유경수 여단의 그 오토바이 부대가 저지른 짓이다,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나중에 이 공병감 그 공병감이 최창식 공병감입니다. 이 사람은 최병덕 참모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. 전시의 명령 불복종하면은 총살령 아닙니까? 그래서 명령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책임을 씌워가지고 재판을 열었습니다. 그래서 1심밖에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 재판 결과 공병감에게 사형을 선고했고, 그래서 최창식 공병감이 처형당했습니다. 그렇지만 나중에 재심한 결과 이것은 명령을 내린 그 최병덕 참모총장에게 죄가 있지, 최창식 공병감은 그 명령을 받아서 이행했을 뿐인데 죄가 없다, 이렇게 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. 명예회복은 했지만은 이미 생명을 뺏긴 뒤 아닙니까?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. 최병덕 참모총장은 그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철수작전이나 주민 소개 이런 것이 너무나 무모한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500 내지 800명은 사실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. 그렇지만 그 사람들 우리는 물론 그 후퇴해 가지고 가버렸지만은 거기 얼마나 큰 참상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. 예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